되는지 수업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위주로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동안 제가 만든 부분들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는 첫 설명회, 이거 대치동 거의 첫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내용인데 부채꼴이 이렇게 돌 때 그 다음이 이렇게 어떻게 돌까요? 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많이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보통 살짝 위로 볼록하게 약간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란 생각도 많이 하는데 부채꼴은 원의 일부여서 사실 직선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거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 설명회 듣고 그때도 되게 많이 오셨었는데 설명회 듣고 실제 다 뛰쳐나가셨어요. 다 쫙. 저는 이제 저도 그런 강연 처음 봤는데 그 수업 듣겠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업이 되게 이제 많이 학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상상이나 창의 뭐라 해야 될까 공간 지각 능력, 뭐 창의력, 뭐 이런 상상 능력 부분 자체가 상상력이 보지 않은 걸 상상하기가 힘든 부분인 건데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다음에 상상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계 문제도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계 문제도 이런 식의 관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늘 좀 좋아하는 요거 이제 건널비 구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 많이 되는 문제인데 요 가운데 터널도 뚫려지는 부분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이 PT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애들한테 살짝 얘기해줘. 애들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이 제 수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을 만든 거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하가 연계성이 되게 커요. 중1 때 배운 거, 뭐 여러 학원 다니시죠? 나중에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노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중1, 중2, 중3에 각각 열심히 배운 개념들이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고 사실 나중에 다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하는 연계성도 커서 뭔가 하나의 노트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하 공식 노트를 만들고 여기 이제 공식이 1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필기시키고 여기 이제 그림에 이 그림 부분은 아이들 노트에도 다 있어요. 이건 필기를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림이 있냐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렇게까지 잘 그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줄 쳐져 있는 이유도 초기 버전엔 줄이 없었어요. 줄이 쳐져 있어야 아이들이 줄을 맞춰서 적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필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필기 완성된 버전, 컴퓨터로 다 이쁘게 만들어 놓은 완성된 버전 노트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 아이들 성취도가 더 떨어져요. 뭐냐면 자 이거야 하는 동안 애들이 계속 이렇게만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 쓰지 않으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필기 직접 적어야 하고 직접 열심히 듣고 적어야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수업도 듣고 따라가고 손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네, 빈자리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쪽 앞에 또 네,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근데 기하가 집에서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보통 기하를 방특이나 그렇지 엄청나게 자주 듣게 되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저는 수업 시수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한번 배우고 집에서 좀 적절한 복습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기왕 복습할 거 조금 더 리듬 있게 신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네 빈자리들이 좀씩 있죠. 이쪽으로 또 오시고 여기 앞에도 있고 네. 원래 이제 다른 쪽 빌릴까 하다가 여기가 딱 어머니들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꽉 차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뭐 노래도 나오고 좀 신나게끔 공식을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이게 막 멜로디도 나오고 제가 막 신나게 막 녹음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 재미있는 암기법 같은 것들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제가 이제 민망해서 이거 틀진 않는 건데 이거 아이들 집에서 춤추는 애들이 있어요. 춤추면서 동생들이 뭐 그렇게 따라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논리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따라해보는 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도수가 많이 접하면 당연히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체크해야 될 것도 많아요. 아이들이 부분 시험 보지만 이 진짜 공식 전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테스트지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테스트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이게 답이 맞으면 맞은 건가요? 사실 논리적으로 그 합동 조건이랑 논리성을 다 갖췄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보면서 체크하는 그런 서술형 형식들의 시험도 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하나하나 과정들을 다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현재 수업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요건 기하 2단계 이제 문풀 진행할 때 하는 내용인 건데 2단계 문풀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들 기하 이제 애들 수업에서 과제로 나갈 때 보통 과제는 집에서 채점하고 오는 경향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하 채점하다 보면 아 이게 과정이 좀 부족한데 얘가 맞는 건가? 어머니들이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채점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냐면 만약에 집에서 하는 과제도 내가 체크해줄 수만 있으면 이 합동 조건은 진짜 전문가가 봐야 되는데 논리성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풀었는지는 선생님은 그 수업을 한 선생님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어머니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고 그것에 대한 힌트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힌트까지.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막 코딩도 배웠어요. 아, 이 사진을 한 방에 이렇게 굿노트로 확 올 수 없나? 그 다음에 채점하고 힌트 같은 걸 모집해서 한 번에 딱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더 효율성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필요성 얘기해 드렸죠.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뭐 정답률, 응시생의 정답률과 평균 같은 게 올바르게 담긴 아이에 대한 어떤 성적표, 회차별 성적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건 기하 1단계 성적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 기하 2단계 성적표도 이제 비슷하게 서술형으로 보는 시험인 거고 뒷부분 얘기 드릴게 요거 보시면 아이들을 제가 아까 채점한다고 했잖아요. 채점할 때 하나라도 틀린 거나 답만 맞거나 풀이 과정 부족하거나 틀린 것들을 제가 싹 다 번호를 모아서 그 아이의 성적표에 따로 기입을 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모였죠? 이 모인 거 뭔지 알아요? 나중에 모아서 그 아이 다시 개별 파일을 만들어줘요. 지금까지 틀린 5단 문제 전체입니다. 이거 어머니들한테 파일 전체를 드리거든요. 자체를. 이거 출력해서 또 풀고 저한테 또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도 다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되게 좋아하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한테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톡 같은 부분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업 앞에 저희 오는 벽에도 많이 붙여놨는데 사실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이 입상 결과는 어디 입시 결과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설명회 준비하고 하면서 그동안 한 10년을 돌아보면서 딱 조사를 했거든요. 한 5년 이상 된 부모님들한테 그 아이가 현재 어디까지 갔나요? 하고 뭐 이런 교부 결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입학을 했다라는 뭐 그런 결과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모았어요. 모으고 수강평도 많이 모았습니다. 수강평에서는 좀 인상 깊은 것들은 이게 제일 좋아요. 좋게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기간 동안 그동안 자료를 계속 참고했다. 그 다음에 노트 한 권을 모아둘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봤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게 이제 한 번 그냥 그 수업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여야 하지 않나. 그 수업이 제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조사하다가 예전에 나중에 설명할 때 써야지 하고 캡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누구누구가 그 아들이 경험 삼아서 그냥 KMO를 봤는데 1차를 통과했다. 그냥 준비 안 하고. 근데 KMO 공부라고 할 게 이제 SM 에듀죠. SM관의 전신이. 그 상태에서 SM에서 공부한 거밖에 없는데 기아 때문인지 그냥 KMO 1차에 그냥 입상을 해버렸다. 그때 이 아이는 3단계까지 들었습니다. 이 아이 제가 다시 카톡 열어봤더니 그 위에 대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선생님 수업 듣고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막 지가 공식 만들고 그러니까 기아에 관심도 있던 애예요. 그 3단계까지 충분히 깊이 하고서 수업 듣고서 그냥 KMO 입상을 해버리는 수준까지 돼버린 이런 친구도 좀 기억이 납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이 말도 하더라고요. 기아 4단계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근데 기아 4단계가 이제 생겨서 이 친구는 이미 좀 나이가 이제 좀 더 컸을 건데.